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너의 계좌 최정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우발부채 및 자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총 자료입니다. 변호사조에서 정보 등 회사의 소송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우발부채 항목 확인을 위해 요청합니다. 변호사조에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에서 흐름도고요. 순서대로 감사인, 회사,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감사인은 회사에 변호사조에서 정보를 요청합니다. 어떤 거 소송하고 계시냐, 분기장을 봤더니 지급수수료에 어떤 법무법인에 500만 원 나간 게 있더라, 이거는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한테 변호사 관련 정보를 요청을 하고요. 그럼 회사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럼 감사인은 발송할 조회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회사한테 사용인감 날인 요청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내면은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겠죠. 해서 인감 날인 요청을 하고요. 인감받은 조회서를 전달받습니다. 그럼 감사인은 직접 법무법인에 조회서를 발송하고요. 법무법인은 감사인한테 조회서를 회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직접 발송, 회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 사례가 있었음에 따라 무조건 감사인이 직접 발송, 회신해야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감사인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조에서 회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변호사조에서에 대한 회신, 회계법인한테 수신하고요. 법무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쟁송 사건이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송이 다 끝난 게 맞고 없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조에서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기 거래가 있었다면 소송이 종결되었어도 조회서를 발송한다. 단기에 법무법인과 지급수수료 등의 거래 내역이 있었다면 소송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회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회사의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게 감사 절차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 회사 소송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시죠, 이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변호사 조회서를 회신해 보니 정말 소송이 없네요 라고 해야 바람직한 감사 절차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변호사조에서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 변호사조에서는 회사가 계상하지 않은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감사 절차로, 모두 회신되지 않으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날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 충당 부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변호사조회서이기 때문에 이게 회신되지 않으면 보고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감사인의 변호사조에서 정보 요청에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변호사 조회 대상인 법무법인 같은 경우 금융기관 조회 대상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채무 조회 대상인 회사의 거래처보다 회사와 계약관계로 이어져 있음에 따라 회사가 회신 독촉을 하면 바로 회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제3자인 회계사보다는 고객인 회사의 독촉이 더 우선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회신이 안 된다, 그럼 한번 전화만 해주시면 바로 회신되더라고요. 다음은 주요 수용사항입니다. 소송 충당 부채 설정인데요. 소송은 주석 공시사항이고요. 소송의 패소로 회사가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됩니다. 참고로 결산기준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결산기준일 이후 감사보고서일 전까지 확정된 경우에도 부채를 설정합니다. 그림과 같고요. 소송 중이었었는데 감사보고서가 3월 23일, 근데 2월 10일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은 결산기준일 이후임에도 감사보고서 발행 전이고 이 사건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때 소송 충당 부채를 계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3월 23일 보고서가 나왔는데 24일에 패소가 했다면 결산기준일 기준으로는 소송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미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림과 같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변호사 조회서상 회사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회신되었으나 회사가 소송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접손실 등의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대변은 소송 충당 부채,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 계정으로 많이 계상을 하시고요. 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의 소송 담당 변호사가 본인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사인에게 변호사 조회서를 회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는 결산기준일부터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12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비용 등으로 부채를 계상하는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상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자본 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수용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식보상 비용도 별도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주유총자료는 법인 등기부 등본 정도가 되겠네요. 법인 등기부 등본 자본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자본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부 등본 발행 일자는 반드시 결산일 이후 일자가 됩니다. 이유는 해당 기간이 확인 안 되기 때문이죠. 이때 주시면은 우리 결산일은 10월 31일인데 예를 들어 3개월, 2개월 정도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 이후 버전으로 제출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회계 기준서상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비 및 기타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 중 회피할 수 없는 증자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금액이 자본에서 차감되지 않고 지급 수수료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금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지급 수수료들을 없애주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자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